그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인 전쟁 승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이 붕괴 상태라고 말한 것도 이 밑밥을 까는 건 아닌지 싶은데요. 일방적인 승리 선언을 하고 전쟁에서 빠지려는 건지 오히려 장기화로 가는 건지 첫 소식 이서영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서 일방적 승리 선언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정보기관이 미국이 일방적 승전 선언을 할 경우 이란이 어떻게 대응할지 예측에 나섰다는 겁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 행정부 고위 인사 요청으로 정보기관이 분석하고 있다며 전쟁에서 철수할 경우의 영향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철수를 검토하는 걸로 해석됩니다. 동시에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역봉쇄를 유지하며 이란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오늘 항공모함과 헬기가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는 상선을 수색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봉쇄 이전 하루 5척 수준이던 차바하르 항구 정박 선박이 현재는 20척 이상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이란이 방금 우리에게 그들이 붕괴 상태에 처해 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풀어달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로 이란이 겪는 경제적 압박 효과를 과시하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가 장기적 해상 봉쇄를 보좌진에 지시했다며 이란 항구를 오가는 선박을 차단해 수출을 계속 압박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의 핵 포기를 강요하기 위해 이란의 경제적 숨통을 옥죄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일본 유조선이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와 일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원유를 싣고요. 이 정부가 개입을 했다는데 어떻게 빠져나온 걸까요? 도쿄 송찬우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유사 이데미스코산 소유의 유조선이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지난달 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유를 선적한 뒤 발이 묶여 있었는데 다음 달 중순쯤 일본 나고야로 입항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일본 관련 LNG 운반선이 통과한 적은 있지만 원유를 싣고 일본으로 향하는 유조선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지 매체에 정부의 협상 성과라면서 통행료를 지불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총리가 직접 이란 대통령에게 선박 통과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日本関係船舶を含むすべての国の船舶の航行の安全確保、これを早期に迅速にということを求めました。 이번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과엔 일본과 이란의 역사적인 우호 관계도 작용한 걸로 분석됩니다. 1953년 이데미스코사는 당시 영국의 해상 봉쇄에도 이란 원유를 비밀리에 수입하기도 했습니다. 주 일본 이란 대사관은 이에 대해 양국 간 오랜 우정의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일본 관련 선박은 페르시아만에 약 40척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정부는 이번 선박 통과를 전향적 움직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안전한 통과를 위해 계속해서 이란 측에게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라크 등 중동 산유국들이 만든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여기서 원유 생산량을 상당수 정하죠. 그런데 오펙 산유국 3위인 아랍에미리트가 전격 오펙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미국이 반사 이익을 얻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이 기름값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박지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다음 달 1일부로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확대 동맹인 오펙 플러스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알마즈루이 아랍에미리트 에너지부 장관은 생산량 의무에서 벗어나 유연성을 갖게 됐다며 어떤 나라와도 사전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960년 창립한 오펙은 중동과 아프리카 등 12개 산유국의 연합체입니다. 러시아 등 비오펙국 10개국과 오펙 플러스도 꾸려 전 세계 석유 시장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사우디, 이라크에 이어 오펙 3위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가 독립을 선언하면서 중동 에너지 시장 질서 재편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석유 카르텔을 주도해온 사우디의 영향력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반면 미국이 최대 수혜국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A clear winner for me would be the oil-consuming nations, such as the U.S., for example, or the OECD. One could think that as the UAE leaves OPEC, they will try to ramp up production. They have 1.5 million barrels per day of spare capacity, and that means that they will probably rush to increase production. 드론과 미사일 공격이 2,200여 차례, 걸프국 중 이란전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아랍에미리트는 걸프 지역 차원의 공동 대응을 촉구해왔지만 결실은 없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사우디의 그늘을 떠나 미국과 밀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 경제 군사 면에서도 독자 노선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한입니다. 레바논에서 지하 터널이 발견이 됐는데 길이가 무려 2km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자금을 받아 만든 헤즈볼라의 테러 거점이라며 이 터널 450톤 폭탄으로 폭파시켰습니다. 김동화 기자입니다. 좁고 긴 지하 통로를 따라가자 촘촘히 이어진 여러 개의 방으로 연결됩니다. 복도에는 얼마 전까지도 입은 것 같은 옷가지가 널려 있고 이불과 매트리스 같은 침구부터 각종 생활 도구들도 보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친이란 무장 세력 헤즈볼라의 소굴이라며 공개한 지하 터널입니다. 총 길이 2km 규모의 지하 터널 2개가 이스라엘 국경에서 10km 거리에 있는 레바논 남부에서 발견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터널이 헤즈볼라의 테러 근거지라고 지목하고 터널을 완전히 파괴시켰습니다. אנחנו משמידים להם את תשתיות הטרור, אנחנו הורגים להם עשרות רבות של מחבלים ועוד היד נטויה. אנחנו פועלים. 폭탄 450톤이 투입된 걸로 전해졌는데 폭파 순간 지면은 움푹 꺼지고 화산이 분출하듯 시커먼 연기가 높이 솟아오릅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터널이 이란의 자금 지원을 받아 10년에 걸쳐 만들어졌고 이스라엘 공격을 위한 거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로켓 발사대와 지상으로 로켓을 쏘아올리는 수직 통로도 발견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군은 지하 터널 말고도 옷가게 밑에 숨겨진 지휘소나 무기를 숨겨놓은 구급차를 발견해 공개하는 등 헤즈볼라 시설에 대한 검색과 파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결의에 차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남성들. 이란에서 반정부 활동 혐의를 받고 처형을 앞둔 사형수들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남긴 이들의 마지막 노래는 무엇이었을까요? 신선미 기자입니다. 6명의 남성들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뒷짐을 진 채 결의에 찬 표정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영상이 찍힌 곳은 이란의 악명 높은 교도소인 게젤 헤사르입니다. 중범죄자들이 수감되는 시설로 사형수들의 마지막 수감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6명은 반정부 활동 혐의 등으로 수감 중인 사형수들로 사형 집행 전인 지난 2월 말 촬영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해당 영상의 진위 여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정권에 저항하는 모습이 한 인권운동가를 통해 공개되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앞서 이란에선 장기간 경제 제재로 인한 민생고로 지난 1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됐고 이란 정부가 강경하게 진압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산 바 있습니다. 이란 반정부 매체는 최근 시위 재발을 우려해 이란 당국이 최고 국가안보회의를 긴급 소집했다며 현지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현지에선 노동절인 다음 달 1일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이란이 붕괴 상태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고요. 영국 국왕이 미국을 찾았습니다. 트럼프의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이란이 방금 우리에게 붕괴 사태에 있다고 통보했다. State of Collapse. 그들은 자신들의 지도부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미국이 최대한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주기를 원한다. 라고 시사했습니다. 사실 이란 내부가 심각한 이 분열 상황에 있다라는 외신 보도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미국 측에게 정권의 붕괴 상태에 놓여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통보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전성훈 원장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르면 이란이 미국 측에게
정권의 붕괴 상태에 대해서 호소를 한 모양인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저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저 발언을 했는데 후속으로 이제 뭐 참모진에서 확인하는 발언도 없었고 또 지금 이란 당국이 또 반박하는 발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현재 지금 물밑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란에서 나온 입장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특유의 그 과장된 화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된 화법을 통해서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 지난 주말에 파키스탄 총사령관이 이란에 가서 미국에 수정안을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그 이란의 외무장관이 파키스탄에 와가지고 또 역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 역제안이 이번 주말에 미국으로 들어가서 월요일 날 아침에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그 이란의 제안에 대해서 토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토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그 SNS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이란이 제안한 안은 이제 공개된 안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저거부터 열자. 저 문제를 좀 확실하게 해결하는 방안을 먼저 처음으로 해결하고 미국이 열면 자기도 열겠다는 보증은 있습니까? 좀 그렇게 협의를 하자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일단 매듭을 짓고 이거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네요. 근데 지금 이제 이란의 봉쇄에 대해서 미국의 역봉쇄가 네네. 그 대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눈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한 다음에 핵 문제를 이제 논의하자 하는 건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이란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란을 압박하고 또 이제 붕괴시키려는 또 하나의 시도로 지금 이란 정권에 대해서 보고 있는 시각이 있어서 이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전 정상적인 핵 문제 협의도 어렵다는 게 이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란이 지금 이 맞대응 카드로 아예 계좌를 열었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4개국 통화로 이른바 이체가 가능한 특별 계좌를 열었다는 거예요. 통행료 물리겠다는 건데 리알화, 이란 돈이죠. 그리고 위안, 중국 돈이죠. 달러, 유로. 달러, 유로, 뭐 리알까지는 그런다 쳐도 저 중국 위안화가 들어가 있다는 게 영 어색하고 좀 이상해요. 저거는 상당히 전략적인 것이죠.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위안화를 결제로 하겠다는 것은 중국의 입김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거든요. 중동에서. 역으로 중국 편을 들겠다. 달러 위주의 미국 주도의 이 네. 시장을 좀 이제 축소시키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거로서는 미국으로서 상당히 좀 그 뼈아픈 조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문제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편에는 오만도 있습니다. 오만도 있죠. 그 오만 정부에서는 그냥 정상적으로 평소 하던 대로 그냥 열자는 입장입니다. 아직. 오만은 기분 나쁘죠. 오만 입장에선 이란이 통행료를 물리겠다는 게 굉장히 오만하게 느껴지죠. 그렇게 느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이란 외무장관이 오만도 방문을 했어요. 네. 그 오만에 방문해서 술탄도 만나고 외무장관도 만나가지고 아마 저 얘기를 해서 서로 협조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호르무즈 해협을 좀 우리가 좀 그 통제를 하자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오만의 입장은 상당히 우리한테는 다행스럽게도 아직도 평소와 같이 그냥 자유개방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나라 간의 사이에 어떤 문제가 논의가 될지 그것도 이제 지켜볼 대목입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도 뭐 대한해협 통제하면서 통행료 받을 수 있고 그래도 국제사회가 아무도 못 말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바다를 막고 통행료를 물기 시작한다면